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26강 형성자입니다. 앞섭 있길 한자 볼까요? 조금 걸을 척, 자축거릴 척에다가 나여의 썸을 빌린 형성자. 천천히 서. 근데 나여자가 앞에 먹을식이 들어간 나물 여자의 속자죠. 그래서 넉넉하게 여유있게 걷다 해서 천천히 서가 됐죠. 재밌는 글자죠. 다음은 말씀은과 꺾을절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말을 꺾어가면서 확실하게 맹세하듯 한다. 그래서 맹세할 서가 됐죠. 다음은 간다는 뜻의 쉬엄쉬엄 갈 착과 꺾을절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갈서자죠. 갈서. 가기는 가는데 관계가 꺾여서 가기 때문에 영원히 떠나다 해서 죽어서 떠나는 사람을 할 때 서거라고 했죠. 갈서. 일반 사람 지나가는 그 갈행과의 차이가 크죠. 그 다음 마음심과 같을 여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마음이 상대방 마음과 같다. 그러니까 용서할 서가 된죠. 다음 마음심과 예석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마음이 오래되었다. 애통하다. 그죠? 애석하다. 아끼다. 이런 뜻이 되죠. 다음은 분별할 변에 엿볼역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본뜻은 벗어버리다. 풀어내다 해서 나중에 풀리다. 붙여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풀석, 붙여석이 되죠. 해석, 분석, 석가모니 할 때 쓰죠. 다음 배풀선은 진면과 원래 그 엷은 구름이 휘감는 모습을 나타낸 자랬죠. 제왕이 사는 궁전인데 나중에 이게 베풀다는 뜻으로 가차된 자입니다. 배풀선. 다음 배선은 배주자에서 산속의 늪 연자의 음을 빌린 형수자인데 이 배주보다 큰 배를 배선이란 됐죠. 다음 가릴 선, 뽑을 선자인데 간다는 뜻의 쉬엄쉬엄 갈 착과 요 위에 글자가 손괴손, 손괴손, 주역의 손괴, 손하절 밑에가 떨어져 있는 손괴도 되고 또 공손하다의 뜻이 되죠. 그래서 길을 가다가 공손한 사람, 착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데려가는 거죠. 그래서 가릴 선, 뽑을 선이 된 겁니다. 다음 줄선자는 실사와 샘천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실이 샘같이 그냥 계속 이어지면 그게 뭡니까? 줄이 되겠죠. 줄선, 휴전선, 그죠? 노선 할 때 쓰죠. 다음 제사를 뜻하는 보일시와 헛단 혹은 오랑캐두목선에서 음을 빌린 형석자. 고대의 제왕이 털을 닦아놓고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여기서는 매우 엄숙해야 되기 때문에 참선이라는 뜻이 됐죠. 선선, 참선, 선. 다음은 말씀은과 기쁠태에서 음을 빌린 형석자. 기쁠때는 입구 위에 웃을 때 주름진 모습이라 했죠. 그래서 기쁠열, 말씀설, 달랠새 세 가지로 쓰이죠. 말씀설 주로 말씀설로 쓰이고 기쁠열은 마음심이 들어간 건데 이게 기쁠열로도 쓰이죠. 논어의 하기 시습지면 부력 열로 할 때 기쁠열로 쓰이죠. 그 다음에 달랠새는 유세할 때 쓰이죠. 유세. 천천히 서, 맹세서, 갈서, 용서서, 아낄석, 풀석, 붙여석, 베풀선, 배선, 가릴선, 뽑을선, 줄선, 선선, 참선선, 말씀설, 달랠새, 기쁠열. 그렇죠. 자, 오늘 수업 볼까요? 잡을 섭, 손수와 소금 그릴 섭.
귀가 세 개니까 귀를 듣고 귀에 대고 소곤거리는 모습이죠. 그래서 손으로 잡다 이 뜻이 된 거죠. 잡을 섭. 본 뜻은 끌어당기는 건데 귀를 잡아 당겨가지고 이야기를 귀에 맞추어서 이야기하듯이 손으로 가지런히 추려서 가지다 해서 잡을 섭자가 된 겁니다. 원래는 뭡니까? 손으로 귀를 당겨가지고 귀에다 대고 얘기하는 거죠. 잡을 섭. 뭐 섭정한다, 포섭한다 할 때 쓰이죠. 다음 성품성은 마음심과 날생에서 올린 형성자. 자, 마음심이 사람에게 심장이 있어요. 마음이 있는데 마음에서 생기는 게 제일 처음에 생기는 것이 성품이죠. 성품. 재밌는 글자죠. 마음으로 처음에 생기는 게 성품입니다. 그래서 본성이 착하다. 다른 말로 천성이 착하다 이런 뜻이 되죠. 성품이 착한 것을 성선, 성품이 악하다 하는 것은 순자의 성악설이죠. 성품성은 마음에서 처음으로 생겨나는 마음이 성품이다. 그렇죠? 여기서 발전하면 뭡니까? 풀을 청으로 마음이 파랗게 변하는 것이 뜻정이 되죠. 다음 성성자도 여자의 옆에 날생자.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은 성씨를 붙이죠. 그게 바로 성성자입니다. 근데 원래는 뭡니까? 여자 여자가 들어가는 성씨는 뭡니까? 모계 사회에서 쓰는 성씨죠. 성씨 씨는 부계 사회고, 그래서 뭐 강씨, 희씨, 요씨, 영씨 이런데 여자 여자가 들어간 것은 모두 여성의 성씨를 따른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성씨에서 성씨성, 여자가 아이를 낳아서 성씨를 붙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잡을 섭은 소곤거릴 섭에서, 성품성은 날생에서, 성시성, 성성은 날생에서 멀빌린 현수자다. 잡는 것은 손으로 잡는다. 귀를 잡아 당겨가지고 귀에 대고 소곤거린단 말이죠. 성품성은 마음이 처음으로 생기는 것이 성품이다. 성성은 여자가 처음 아이를 낳으면 성씨를 붙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재성, 재성 혹은 성곽성, 성성자도 되죠. 재밌는 것은 흙을 이루어 놓았으니까 이룰 성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지만 흙을 많이 쌓아 놓고 이루어 놓으면 그게 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재성이 되는 겁니다. 남한산성, 그죠? 할 때 재성자를 쓰죠. 그다음 성할성, 그릇 명에다가 이룰 성을 음을 빌린 형자다. 그릇 위에 많이 담아놓은 거죠. 그래서 성할성, 담을성도 되죠. 성대하게 담아놓은 거죠. 많이 담은 거죠. 그래서 성할성이 된 겁니다. 성대하다. 뭐 아주 맛있는 음식이 많이 있다. 진수성찬 할 때 성할성이 되죠. 성할성의 반대는 쇠할쇠죠. 영고성쇠할 때 성하고 쇠하다. 다음 정성성은 말씀은 다하기 이룰 성에서 뭘 빌렸다. 말을 이루려면 어떻게 됩니까? 정성을 다해야 되겠죠. 아주 이건 대단한 뜻의 그 의미가 있는데 중용에서 이 성이라는 게 있죠. 성. 말을 이루는 정성을 다하는 거.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정성을 지극히 하면 하늘도 감동한다. 그렇죠? 말을 그 말 행동대로 이루려면 정성을 다해야 되겠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말을 어눌하게 했다. 왜? 행동으로 따라가기가 어려우니까. 재성은 이룰성에서, 성할성은 이룰성에서, 정성성도 이룰성에서 음을 빌렸다. 근데 자세히 보면 뜻은 흙을 이루어놔서 성곽이 된 것이고, 그릇에다가 이루어놔서 성대할 성할성이 된 것이고, 말을 이루려면 정성을 들여야 된다는 뜻이 된 거죠. 형성이면서도 회의의 뜻을 가지고 있죠. 자, 다음 볼까요? 별성. 별성은 날일에도 음을 나타내는 날생에서 음을 빌렸다. 근데 원래 이 건문의 자행을 보면은 위에 날일자가 3개입니다. 이게 3개가 날일이 아니고 별 모양이죠. 별이 3개를 하나로 줄은 겁니다. 글자가 3개가 하나로 준 것이 있는데
모을 집자도 보면 나무목 위에 세추가 3개가 하나로 줄어들었죠. 열매과자도 원래 나무목 위에 밭전이 3개가 하나로 줄어들었죠. 그래서 3개가 하나로 줄어든 경우가 있는데 바로 별성이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일이 아니고 별이 3개가 하나로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별성이 된 거죠. 예. 음은 생에서 땄죠. 다음 성인성. 성인성은 귀와 드릴 정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원래는 뭡니까? 귀로도 성인, 요는 임금왕으로 봐가지고 귀로도 왕, 듣는 것도 왕, 입도 왕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래는 드릴 정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입니다. 원래는 밝은 귀죠. 밝은 귀. 그래서 민첩한 입을 가진 사람. 그래서 성인이 된 거죠. 청간임자는 요게 뭡니까? 발알망자에도 보면 요게 사람 모양이죠. 성인성은 드릴정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아주 귀도 밝고 입도 말도 잘한다.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왜 귀절 앞에 놨느냐? 귀는 먼저 듣고 말해라. 귀가 둘이고 왜 입이 하느냐? 2번 듣고 1번 말해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성인성. 다음 소리성은 귀와 소리성자. 귀가 없어도 여기 소리성자죠. 거기다가 다시 귀를 붙여가지고 귀로 소리를 듣는 거죠. 옛날 그 악기의 뭡니까 경세경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는데 나중에 말, 소문 이런 것들 명성, 명예 이런 걸 듣는 소리가 성자가 됐죠. 별성은 날생에서 음을 빌렸다. 성인성은 드릴정에서 음을 빌렸다. 소리성은 소리성에서 음을 빌렸다. 날생은 원래 뭡니까? 이제 별성은 원래 별 모양이다. 그죠? 별 모양이 3개가 하나로 줄었다. 성인성은 아주 귀로 듣는데 잘 남의 말을 잘 엿듣는다. 말 듣는다. 그죠? 먼저 남을 듣고 나중에 말한다. 그죠? 원래는 또 귀로 입으로 다 왕이다. 그런 뜻으로도 해석하죠. 소리성자는 소리성에서 음을 빌리는데 귀가 들어가서 귀로 소리를 듣는 거죠. 소리성, 별성, 성인성, 소리성. 다음 볼까요? 씻을새는 물수와 먼저 선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물수와 먼저 선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인데 갑골문의 자행을 보면은 위는 발이고 아래는 물입니다. 물에다 발을 씻는 모습인데요. 이게 먼저 선자로 바뀌었죠. 그런데 우리가 쉽게 해석하려면 어떻습니까?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세수죠. 세수. 원래 발을 씻는 건데 먼저 선자가 들어가서 씻을 세자가 됐다. 가늘 세자는 실사와 요게 밭전이 아니라 정수리 신자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다. 정수리 신자가 밭전이 정수리 신자로 되는 경우가 뭐가 있습니까? 생각사자죠. 생각사자. 마음심 위에 밭전이 아니라 마음심 위에 정수리 신자였죠. 마음으로 생각하고 뇌로도 생각한다. 심장으로도 생각하고 뇌로도 생각한다. 해서 생각사자인데 가늘 세자도 마찬가지 실사와 정수리 신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다. 원래 실같이 가늘고 작다 해서 가늘 세자가 된 겁니다. 다음 세금세는 벼화와 기쁠태. 앞에서 나왔죠. 말씀설, 달랠새, 기쁠일 할 때 입 구의 8팔로 이렇게 웃을 때 주름, 입 위에 주름이 지은 모습이라 했죠. 벼화와 기쁠태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라. 본뜻은 농지세를 내는 거죠. 세금입니다. 세금. 거기서 세금 세자가 냈죠. 그런데 이게 벗을 탈의 의미도 있죠. 그래서 곡식의 벼를 탈곡해서 세금을 낸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씻을새는 먼저 선에서, 가늘새는 정수리신에서, 세금새는 기쁠태에서 음을 빌린 형자다. 세금새와 태가 발음이 중국 발음은 뭡니까? 수이, 뚜이 이렇게 되죠. 유사한 발음이죠. 씻는 것은 물에 씻는다. 가는 것은 실이 가늘다. 세금은
벼로서 세금을 냈다. 그죠? 알 수 있죠. 제가 어릴 때도 보면은 이장한테도 마을의 이장에게도 1년에 고생했다고 수고비를 주는데 그때 벼를 주죠. 벼를. 쌀을 주는 게 아니고 세금은 벼로 낸다. 쌀미가 아니고. 짓을 세, 간을 세, 세금 세. 자, 오늘 수업 다시 볼까요? 손수와 귀이가 세 개다. 소곤거릴 섭자죠. 귀를 잡아당겨가지고 귀에 대고 소곤거린다. 그래서 다스릴 섭, 잡을 섭이죠. 잡을 섭. 그 다음에 맘심과 날생의 썸을 빌린 형수자. 마음에서 생긴다. 성품성. 여자 여와 날생의 썸을 빌린 형수자. 여자가 낳아서 성씨를 붙인다. 성. 그 다음에 흑토와 이룰성. 흑을 이루놨다. 이룰성의 썸을 빌린 형수자다. 흑을 이루놨다. 재성. 성곽성. 그죠? 그 다음에 그런 명에 이룰성자의 썸을 빌렸다. 그릇에다가 이루어놨다. 다물성, 성할성. 그 다음에 말씀안에서 이룰성의 썸을 빌렸다. 말을 이루려면 정성성이죠. 그 다음에 날일과 날생의 썸을 빌린 형수자인데 원래 위에 날일이 세 개에서 별 모양이었죠. 별성이라. 그 다음 귀이와 드릴정의 썸을 빌린 형수자. 듣는 것이 아주 총명하다. 성인 성자죠. 그래서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는 것까지도 그 표현을 하기도 한다 했죠. 다음 귀와 소리성의 썸을 빌린 형수자. 소리성. 소리를 귀로 듣는 모습이죠. 그 다음 물수와 먼저선의 썸을 빌린 형수자. 원래는 이게 발을 씻는 모습인데 씻을 세자가 됐죠.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세수다. 다음 실사와 정수리 신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 요게 정수리 신인데 여기에 밭전으로 바뀌었죠. 실 모양의 가는 모양. 간을 세자죠. 다음 세금세는 벼하와 기쁠태 또 뭡니까? 고기육을 하면 벗을 탈이 되죠. 그래서 벼를 탈곡해서 세금을 낸다. 세금세가 되죠. 잡을 섭, 성품성, 성성, 성시성, 재성, 성곽성, 이룰 뭡니까? 성할성, 다물성, 정성성, 별성, 성인성, 소리성, 씻을새, 가늘새, 세금새. 그렇죠?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